네, 이수빈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역시 또 자연스러워지셨네요. 아, 훨씬 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SK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 가지고 왔습니다. 와, 시총 2위. 네, 그렇죠. 와, SK 하이닉스. 네. 어떤 회사인지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네. 짚어주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지만 이제 순수한 반도체 회사고요. 매출의 한 95% 이상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D램이랑 낸드랑 구분이 되고요. D램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 메모리 반도체고 낸드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D램에서는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낸드에서는 시장 점유율 10%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4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을 또 인수를 했는데 사실 SK 하이닉스가 이 낸드가 사실 굉장히 약점이었잖아요. 네. 이걸 또 인수하면서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거에 대한 또 설명 좀 자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낸드 산업에서는 SK 하이닉스는 후발주자였어요. 그래서 글로벌 점유율 10에서 12%를 왔다 갔다 하면서 4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인텔 낸드 같은 경우는 인수를 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20%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생산 팹 기준으로는 3위에 등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인수 금액은 약 10.3조 원으로 결정이 났고요. 네. 인수 대금이 2차에 걸쳐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차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2차는 2025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인텔 낸드 중국 대련 팹을 1차적으로 인수를 하고요. 2차에서는 이제 관련된 인력들이랑 IP, 지적재산권, R&D까지 인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텔 낸드의 중국 대련 팹 같은 경우는 생산 캐파 기준으로 글로벌 낸드 7%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 규모 기준으로는 이것보다 높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발생을 하는 이유는 네. 더 고부가가치 낸드 제품을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란 SSD를 말씀을 드리고요. SSD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길게 네모나게 생긴 네. 건데 PC나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인수 대상 사업 부문으로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은 인텔의 낸드 매출 중에서 약 80%가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80%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낸드긴 하지만 이제 제품 다각화,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SSD 내에서 인텔의 시장 점유율은 27%나 달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SSD 시장에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 쪽에서는 SSD 시장에서 인텔의 시장 점유율 50% 이상입니다. 앞으로의 이제 SSD가 중국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더욱더 확장될 것을 감안을 하면은 네. 중장기 성장으로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앞서 인텔을 인수할 때 10조 3천억 원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이 금액이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좀 부담스럽진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도 사실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투자가 선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본 집약적 산업입니다. 그래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해서 회사를 인수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현재 같은 시점에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낸드 쪽에서는 후발주자인 만큼 이걸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는 매우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욱 빛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D램 쪽에서는 1위와 2위 둘 다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반면에 네. 낸드 같은 경우는 2위와 3위가 미국과 일본 쪽으로 이제 있었던 것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입지가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이 SK 하이닉스가 이 낸드 사업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승부수를 과감하게 던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승부사 기질을 발휘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램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SK 하이닉스의 이 핵심 심장이죠. D램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매출의 약 80%가 D램에서 발생을 합니다.
영업이익률로는 디램에서만 28%를 달성을 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 후반대, 39%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낸드는 영업 적자를 작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낸드 쪽의 영업 적자를 모두 다 상쇄하고도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디램에서는 매우 강자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램 매출 내에서는 PC가 약 17% 차지하고요. 서버가 44%, 27%가 모바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그래픽과 컨슈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골고루 다양한 응용처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 응용처의 사이클에 따라서 매출 비중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서버 쪽에서는 확실히 매출 비중이 높고 시장 점유율도 높은 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디램 사업 부문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좀 더 든든한 느낌이 확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세요. 상반기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연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디램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리고 출하량이 약 20%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좀 올라가가지고 20% 초반에 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램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3% 상승한 거에 그쳤는데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18%나 상승을 했습니다. 3분기에도 추가적으로 8에서 한 10%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황은 상반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구원님, 네. 이 주가가 이 최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주가 조정은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IT 기기의 수요가 매우 좋았습니다. 재택근무나 원격 진료,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노트북, 태블릿, PC, 가전제품 할 것 없이 다 잘 팔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2020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우 견조한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락다운되는 공장들이나 이제 물류 센터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공급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주가가 작년에 선반영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동성 공급도 풍부했기 때문에 작년에 주가가 급증을 하고 나서 지금 올해 2021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대한 이제 또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수요에 대한 우려 존재로 인해 가지고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수요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얘가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약간 주가가 조정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제 고객사의 재고 수준이 지금은 좀 높은 편입니다. 공급사의 재고는 되게 낮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사의 재고가 고객사의 재고로 이동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주가 조정이 있었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재고가 낮은 만큼 결국에는 내년에 수급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주가는 좋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밝을 것이다라고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시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수요는 항상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IT 기기가 사용이 많이 되면 될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견고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사이클인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디램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분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 8에서 10% 정도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가격 협상이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의 추가 가격 상승에 대한 저항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4분기에 가격 상승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고객사들의 또 저항이 심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려가 아무래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조정을 받았던 거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하신 게 약간의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사실 저는 좋을 것이다라고 살짝 기대가 되는 게 IT 기기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
하이닉스도 좀 주가가 또 상승하지 않을까 살짝 이게 기대를 걸어도 될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IT 기기의 수요가 지금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고요. 전기차 등에는 반도체 탑재량이 몇 배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수요는 좋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이제 공급은 D램 같은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로 3개사가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공급의 증가는 제한적이다라고 보면 중단기적으로는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은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도 당연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투자에 있어서는 IT 기기 수요에 대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뉴스 플로우가 많이 나오니까 IT 기기 수요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신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사실 지금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리스크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또 중장기적으로 또 엉덩이 무겁게 또 지켜본다면 앞으로도 SK하이닉스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우리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 생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봬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